자, 마지막 3장인데요. 1장, 2장과 달리 3장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틱틱스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제안을 최종 승인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영업 현장의 현실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고객사마다 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기는 내가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주가 됐던 어떤 딜이 됐던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는 왜 놓쳤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영업 대표가 공장관리 소프트웨어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소기업의 임원진들을 모시고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나중에 모든 임원들이 거의 무릎을 칠 정도로 박수갈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는 돌아가 있으면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경쟁사로 뺏겨버렸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임원진들은 다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복합 판매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판매 제품이 뭐죠? 공장관리 소프트웨어잖아요. 저 영업대표는 공장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어요. 저 공장관리 소프트웨어가 채택된다라고 소문이 난 순간 공장에 있는 공장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장 인력들은 불안에 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진들 입장에서는 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좋잖아요. 이익 나니까. 그건 그들의 성과에 딱 부합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장에 있는 인력은 이것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했던 거죠. 좀 시장의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저 영업대표는 그 이전에 공장을 방문해서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사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매자의 복수라는 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업대표가 저 딜을 설사 성사시킨다 하더라도요, 공장에 있는 공장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먹었는 줄 알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비토그룹을 형성해서 이거 컴플레인 제기할 거야. 어떻게든 우리한테 영구적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할 거야. 왜? 우리한테 한 번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단순히 한 사람, 싱글 컨택 포인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복합판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매 사이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펼쳐보면요, 이 땅의 모든 비즈니스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공장 관계자든 임원진이든 구매관리부든 어느 조직이든 어쨌든 간에 니즈가 인식이 돼야 구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진행하다 보면 경쟁사와 우리께 비교 평가되는 단계가 오겠죠? 얼추 한 80% 우리 거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직전에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수주를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천신만고 끝에 구매 결정이 우리 거로 났다고 칩시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의 제품이 도입 적용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계속해서 리텐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다시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개별 단계별로 다 필요한 거예요. 전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낙원상가 예를 살짝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이익이 아닌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딜이 성사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실제 고객을 마주해서 영업 현장에서 고객과 상담할 때 어떠한 식으로 질문을 던져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게 바로 성취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성취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요. 사전 질문도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요, 결국은 각 단계별로 고객 만나기 전에 사전 질문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고객 만나면서 성취 질문하고요. 선택한 비교평가 단계에서 또 사전 질문하고 성취 질문하고 사전 질문하고 성취 질문, 이것에 끊임없는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처음 고객과 마주할 때이기 때문에 니즈 인식 단계에서의 사전 질문과 성취 질문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나머지 거는 자동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질문이 전략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성취 질문이 전략의 기둥이 된다. 요약하면 사전 질문은 고객 만나기 전, 성취 질문은 고객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구매 결정이 단 한 차례의 세일즈 상담을 통해서가 아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맞죠? 한 번에 결정 안 하잖아요. 두 번째,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넷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만일에 잘못 결정할 경우 그들 스스로에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략적인 관점으로 사전 질문, 성취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저 전략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고객을 만나던 개척을 하던 영업 상담을 하던 우리가 소위 이 딜을 계속 진전시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지는 결국은 어떻게 질문지를 구성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느냐거든요. 자, 이 메시지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전략이 메시지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벤츠를 팔려고 오는 똑같은 영업사원 AB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은 브랜드를 팔러 오는. 근데 왜 A라는 영업 직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한테 들리지가 않아. 근데 왜 B라는 영업사원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들리고 계속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차가 달라요? 똑같은 차잖아요. 근데 왜 얘는 싫고 얘는 좋냐고요? 얘는 나의 맥락을 알고 질문을 하거든요. 상식적인데 이 상식적인 거를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 전략은 기업 프로그래밍과 동시에 고객을 후킹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럼 그 메시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벽한 데이터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테이크하고 싶은 고객에 대한 산업, 고객의 이슈, 구매 영향력자별 성취, 성과 요소들을 직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다고요. 나름대로. 또 부족한 것들을 만나가면서 게더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고객 성취 파악을 위한 고객 미팅 전에 핵심 질문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